심각한 부작용은 아닌데 일단 위장계통이 좀 예민하거나 제가 볼 땐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호소하기도 하고요. 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과량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예, 염증성 장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중성지방 수치는 좀 낮춰져요. 고용량을 먹으면. 근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있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먹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억지로 먹여요. 예, 60까지는 일해야 된다고. 우리 오래오래 일해야죠. 네. 자, 4위 볼게요, 4위. 사랑받는 영양제인데요. 뭘까요? 네, 좀 넘겨서 보여드릴까요? 예. 네. 뭐예요? 자, 아, 예, 유산균이에요. 아, 유산균. 저 괜찮아. 예. 요즘에 많이 팔리더라고요, 유산균 제제가. 네, 현대인들은 이제 음주라든지 또 불규칙한 식습관, 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장내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내에 유익한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산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식품을 통해서도 유산균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장내에 유해한 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고 각종 질환이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유산균 제제를 만드는데요. 살아서 장까지 가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살아있는 상태로 장의 이제 활성을 도와주기 위한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음식에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제품들, 유산균 제품들이 참 많고요. 음식으로도 그렇게 드실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유산균이면 그 음식으로 드실 때보다도 유산균이 한 100여 배까지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괜찮은 그렇군요. 거야? 네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위를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제 3위는요? 아, 이거 알로에. 네. 예, 집안에 다양한 알로에를 아마 제제나 뭐 이렇게 화장품 정도로도 아마 쓰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워낙에 다양한 효능 때문에 뭐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뭐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뭐 먹어서도 발라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좀 심하게 드시게 되면 많이 드시게 되면 피부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질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맞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도 맞지 않으면 안 드셔야 된다는 네, 거. 저는 안 맞는데요. 알로에가 차서 몸이.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2위입니다. 이게 좀 커요, 용기가. 뭘까요? 2위. 비타민과 무기질. 딱 크다.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최근 연구 예. 결과에서 이 지나치게 종합 영양제를 중복되는 성분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 오히려 전립선암이나 폐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또 여성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예.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사실 체내에서 저절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편식 잘 안 하시고 네. 건강한 식습관 갖고 있고 야외 활동 적절히 하고 운동을 즐긴다면 사실 딱히 안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특별히 부족되기 쉬운 분들이 계신데요.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리고 제대로 식사 못하고 편식이 심하거나 야외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은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타민은 뭐 많이 이게 기준량보다 더 먹게 되면은 소변으로 다 나간다고 알아서 맘대로 먹었는데 네. 아닌 겁니까? 그 비타민 B나 C처럼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이 체내 배출이 쉬워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 A나 D, E 같은 경우는 이 체내 지방이나 간 조직에 축적이 돼서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즉 비타민 A 같은 경우 과잉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두통이라든지 탈모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비닐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예,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비타민 D가 과잉되는 경우는 주로 이 칼슘 중독 증상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영양제, 네, 건강보조식품 1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요, 자,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렇지. 네, 홍삼 나왔습니다. 홍삼. 저도 홍삼은 꼭 챙겨 먹거든요. 네. 네, 홍삼은 이 제조 과정이 인삼을 증기로 쪄서 이렇게 찧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인삼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높였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 최근에 그럼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뭐 항당뇨라든지 또 고혈압에 좋다든지